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주간 북한 관련 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노동신문에 게재된 주요 기사들을 분석해 본 결과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찾아냈습니다. 하나는 북한 체제의 내부 상황 관련, 더 구체적으로는 북한 간부권의 작태 여부에 관한 것. 이것 때문에 김정은이 얼마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김여정의 담화문, 김정은에게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갖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정은의 지시문이며 북한 노동당의 지령서인 노동신문이 주간 매일과 같이 중요하게 취급한 사론설의 주 내용은 북한의 전체 기득권, 간부권 비판입니다. 북한 기득권, 즉 간부들의 사업 작품과 도덕 품성, 당적 수양과 당적 단련이 김정은이 기대와 요구에 심히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이를 고치기 위한 강력한 주문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북한의 기득권까지 해와 달과 날이 갈수록 최근에 들어서는 김정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제살궁양만 하면서 노동당의 정책이나 김정은의 지시에 대해서 앞에서는 환영하고 뒤에서는 아예 잘 듣지 않는 것 같다. 사실 북한의 간부라면 김정은의 수족들인데 김정은이 얼마나 애가 탔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주간 내내 노동신문을 내세워서 떠들었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간부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선 사업 작품의 측면에서 간부들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을 한번 서술해 보겠습니다. 첫째, 김정은과 노동당이 아무리 채찍질해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일이 터져야 급히 수습하는 소방대식 일본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전체 북한 간부들이 절대 다수가 일은 하지 않고 당과 수령으로부터의 특전과 특혜만 바라보면서 북한 인민보다 더 잘 살려는 국리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셋째입니다. 인민들이 청원을 넣으면 지금은 불리한 시기이니 참고 견디자는 식으로 의견을 들어주는 흉내만 내면서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당과 인민을 멀어지게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당과 수령이 지시하면 한 2, 3일 동안은 5분 12식으로 굉장히 분주탕을 피우고 그 다음에는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다섯째는 전반적으로 기득권 내에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가 도저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소위 전체 간부 기득권이 당적 수양의 면에서 볼 때 당적 수양을 쌓는 데서 나타나고 있는 결함에 대해서 또 지적했습니다. 그건 첫째로 제방 간부들이 우선 자기가 속한 당세포의 비서를 호칭조차 제대로 부르지 않고 당세포 비서를 깔보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자기 직급이 없다고 해서 당 조직 사상 생활을 책임진 당세포 비서 앞에서 자고자대하면서 자기 당 생활 정령을 제때 성실하게 보고하지 않고 있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당세포 위에 있는 특수한 존재로 높은 당원으로 착각하고 당세포를 표리부동하게 대하고 있다, 이거를 지적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노동당 중앙위원회로부터 하부 말단까지 피출처럼 뻗어있는 노동당 세포 조직을 통해 북한의 전당, 전군, 전민을 조직화하고 사상세뇌하고 감시 통제하는 시스템을 세워놓고 76년간이나 공적과 사업연한, 직위 고하에 관계없이 모든 당원은 자기가 속한 당세포 안에서는 일개의 평당원이며 당세포 조직을 통해 모든 당원은 수령과 정치적 생명줄을 잇고 있다.
하고 강력하게 주문하고 활용해 왔는데, 이제는 70여 년간 유지되어 오고 있던 노동당이 강철 같고 철통 같았던 이 시스템도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는 급격히 약화, 조락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구 나발이고 이것이야말로 김정은에게는 외부의 봉쇄 압력 제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자고로 김일성, 김정일 때에는 노동신문이 일반 간부 집단을 향해서, 핵심 기득권을 향해서 이런 식의 기사는 단 한 줄도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노동신문에. 다 인민을 상대로 충실성을 고취하고 사업 일본세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 간부권은 간부의 권위이자 수령의 권위다, 노동당의 권위다, 이렇게 직역시켜놓고 절대로 공개적으로 이런 식으로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분석해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내 한 달에도 거의 두세 차례씩 온갖 기득권 간부회의를 다 벌려놓고 모든 일꾼이 김정은이 뚝과 진정에 발을 맞춰야 한다느니, 모든 일꾼이 사업작품과 도덕품성은 김정은의 권위와 있다느니, 간부혁명을 해야 된다느니, 김정은 앞에 다진 맹세를 목숨 바쳐 실천하는 불굴의 투사가 되어야 한다느니, 이렇게 계속 제창해 오고 있는데, 오늘날 김정은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저들 족속이 임명한 북한 간부들이 저들 족속이 배워주고 보여준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수령에게만 충실하고 밑에는 아주 수령의 대리인처럼 군림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고 약탈하고 부정 축제하고 부정 부패되고, 이런 작태가 70년은 저 고인물 같은 북한 체제에서 이제는 더 이상 수습이 불가능한 지경에 분명히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결론적으로 북한 간부권에 대한 이런 비판들이 계속 줄기차게 한 주도 빠짐없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 김정은이 체제 유지에서 자기 손발과 같은 북한의 전체의 기득권, 간부권이 이제는 김정은의 말을 듣지도 않거냐, 또 듣는다고 해서 될 일도 없다는 걸 알고 각자 입으로만 충성하고 깊은 본심은 따로 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오늘 3대 지도자 김정은이, 세습 지도자 김정은이 지금 이런 위중한 위급한 상황을 내부적으로 맡고 있다. 이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잦은 김여정 담화문 발표가 김정은에게 득이 되겠는가 실이 되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김여정이 8월 1일에 또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공개되어 있으니 패소하고, 김여정의 담화문이 김정은에게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 이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김정일이 공식적인 외동딸이며 김정은이 누이 동생인 김여정이 자기 명의의 담화문 발표 노름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심한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올해만 벌써 5건이나 됩니다. 상당히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입니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합니다. 김여정이 잦은 대남 담화문 발표는 결코 김정은에게 득이 될 일이 없다는 것. 이유는 첫째로 김정은이자 김여정이고 김여정이 입이자 곧 김정은이 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김여정이 저렇게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수립한 노회한 대남, 대미 협상 전문팀들, 전문 시스템을 무시하고 스스로 붙이고 깨고 하면서 나댈수록 김정은은 대남, 대미 관계에서 김정은 자신의 운신의 폭은 그만큼 좁아지고 위축되게 되어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김여정이 나서지 않고 전문 관련 부서의 수장들이나 전문팀이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면
김정은이 이 요유와 공간을 가지고 과거의 김정일처럼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나서서 관계 일꾼들이 내 뜻을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했으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밀당이라도 하겠는데, 지금 김정은은 그 공간마저 깨끗이 잃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습니다. 둘째로 김여정이 사사건건 여과 없이 막말로 대남 대미 메시지를 남발할수록 상대국의 정부나 국민들의 불신은 더 깊어질 뿐이며, 설사 대방 국가의 회담이나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그 굉장한 경각심과 검증을 더 철저히 더 심화시켜 할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담이나 협상의 연속성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코너에 김정은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김일성, 김정일 때에는 전문 협상팀을 그저 제기된 첫날부터 예측하고 가동시키면서 수시로 불러들이고 또 현지에 나가서 전략과 전술, 시기, 상황에 따르는 술책과 묘술에 관한 방향을 내놓고 토론하고 주고받으면서 나름 몇 달 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임하곤 했습니다. 이 때문에 회담이 실패하더라도 유관국들이 김정일이 진짜 성애는 무엇인가, 이거는 김정일이 말을 직접 들어봐야 알겠다 하는 의문과 요구를 유관국 협상팀들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때는 대한민국과의 접촉에서 항상 두 가지 팀을 운영했습니다. 하나는 회담을 성사시키는 팀, 하나는 회담을 상황에 따라서 회담을 깨는 팀, 이 두 파트를 항상 쥐고 있었습니다. 대미팀에도 이 두 파가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모든 협상에 리밋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외부 세계가 북한의 소위 강경파 협상파가 존재하지 않는가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단한 정보를 캐치하기 위해서 매달렸던 적도 있습니다. 노회한 김정일은 이것으로서 자기가 모든 대남 대미 회담의 주도권을 어느 정도 행사하고 있다고 자부했으며, 또 이것을 또 대방국들이 이렇게 저렇게 또 인정해 주기도 했댔습니다. 모든 건 김정일한테 달렸댔으니까. 하지만 지금 김정은 정권은 전문팀들을 다 제껴두고 김여정이 직접 나서서 협상을 재개하기도 하고 협상을 깨기도 하고 무당의 칼 휘두르듯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김정은이 제 애비 김정일이 왜 그런 협상 전술을 썼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고 지금 날뛰는 심히 미숙한 아주 수준 이하의 지도자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스스로 세습 후계자라는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려고 애비 할애비와의 차별화를 공약해서 김일성, 김정일이 오랜 세월 동안 손때 묻혀가면서 키운 관련 전문팀들이 말도 듣지 않고 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자기는 할아버지가 김일성이고 애비가 김정일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똑똑하고 지도자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후계자가 된 것이다. 이걸 끊임없이 지금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여정이까지 나서서 날뛰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제가 김정은, 김여정을 거론할 때마다 무엇 하나 똑똑하게 배운 것 없이 애비덕의 권력을 세습한 아주 미숙한 종자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항상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분명히 산대는 쭉종입니다. 김여정이가 떠들수록 김정은에게는 실이 되고 독이 된다. 득이 절대로 안 된다. 이 시점에서 놓고 볼 때 김여정이 잦은 담화문 발표가 대한민국에는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분명히 김여정의 담화문
남발은 김정은에게 독이 된다면 대한민국에는 분명히 득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김정은의 속내와 술책을 시위 정확히 알고 대북 문제에 전술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임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또 원칙을 가지고 담대하게 지혜롭게 대북 문제에 임한다면 얼마든지 대북 정책, 한반도 정세에서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북한의 변화를 공략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전략적인 길도 눈에 훤히 보일 것이다, 이겁니다. 문제는 다 대한민국 정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간 북한 관련, 북한 밖에 더욱이 중요하게는 미 합중국의 대북 관련 메시지와 조치들은 매일 전문 방송, 정편 방송들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은 생략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일관하게, 바람직하게, 느리지만 정확하게 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주간 시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